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이 탄핵 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심의 측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원의 탄핵 조사가 계속이 되고 중요한 증인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트럼프의 측근인 또 그의 유크레인에 대한 특명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EU 대사 선랜드가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크레인 스캔들에 대한 사실 규명 노력은 계속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탄핵 조사가 얼마나 민심에 영향을 줬는가 허핑턴 포스트 등이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친트럼프, 반트럼프의 의견이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민심 측정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지난 주말에 루이지애나 가버너 선거가 있었는데 공화당이 졌습니다. 이것이 이변이라면 이변인데 트럼프와 펜스가 시기가 시기인지라 크게 공을 들인 선거인데 켄터키에서 루이지애나에서도 공화당 후보가 가버너 선거전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켄터키, 루이지애나 그야말로 딥 사우스, 딥 레드 스테이트인데 그리고 트럼프가 2016년 선거에서 크게 이겼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슬이 포란 탄핵 조사가 계속이 되고 있고 그래도 민심은 변하지 않고 있고 또 그런데 지방선거에서는 이변이 나타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정치 분석가들의 분석이 지금 한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켄터키 루이지애나 가버너 선거의 결과를 분석하고 또 트럼프의 탄핵 조사 어떻게 계속이 되고 있는지 또 폴링을 통한 민심의 변화는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켄터키 그리고 루이지애나는 딥 사우스 스테이트가 틀림없습니다. 딥 레드 스테이트입니다. 트럼프가 2016년 선거전에서 20% 30% 정도 아주 크게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 한 달 사이에 공화당의 가버너 후보가 모두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변이라면 이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켄터키에서는 현직 가버너인 맷 베빈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했었고 루이지애나에서는 가버너 도전자인 에디 리스폰을 위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가 루이지애나 선거에 돈을 보낸 것은 물론이고 라버 콜을 위해서 녹음도 하고 유세로 2번이나 하고 또 펜스 부통령을 보내서 라디오에 출연도 시키고 또 트윗을 40여 번이나 하면서 공화당 후보를 열심히 밀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의 선거 결과는 공화당 후보의 참패로 끝이 났습니다. 특히 그 결과가 서버번 지역이 민주당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고 또 그가 유세한 결과가 공화당 표밭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공화당, 반트럼프 지역의 표를 더 자극한 결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 9개 주지사 선거에서 뉴저지에서 캔서스까지 민주당이 이겼고 400여 개 주 하원 의석이 바뀌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41% 정도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선동적인 유세 솜씨도 한물 간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됐다는 폴링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strongly approve 또 strongly disapprove 이 사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8% 정도에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strongly approve가 30%, 반대로 disapprove는 58%입니다. 이 중에서 48%는 strongly disliking, 아주 싫어한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공개청문회 첫날이 끝난 시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의 조사인데
트럼프를 탄핵하고 권좌에서 몰아내어야 한다 하는 의견이 45%가 나왔고 그 반대도 비슷한 결과를 빚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공개 청문회를 했는데도 민심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크레인 대리대사 빌 테일러 그리고 국무부 차관보인 조지 켄트가 증언을 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40% 이상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개 청문회에 대한 관심도는 75%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이 너무 정치적인 동기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의견이 46, 5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극화의 심화가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머리 유바노거비치 전 유크레인 대사의 샤킹한 공개 증언이 더 있었지만은 여론이 어떻게 더 변했는지는 아직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하원 탄핵 청문회는 이번 주에도 계속이 됩니다. 제니퍼 윌리엄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보좌관의 증언이 있는데 트럼프가 어제 일찌감치 그녀를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7월 25일 전화 통화 내용이 부적절했다라고 하원 조사에서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골든 선랜드 EU 특사가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의 입장이 좀 미묘합니다. 그는 평소에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고 그에게 돈도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7월 26일 식당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했었고 빌 테일러 대사의 스태프가 이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그 통화의 장본인입니다. 그는 당초에 트럼프 편을 들었다가 그 후에 또 말을 바꾸면서 좀 애매한 입장을 취했는데 과연 이번 주 공개 청문회에서 그가 그 자신의 보호의 입장을 보일 것인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옹호 입장을 볼 것인지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유크레인 행위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 트럼프 인사인 오하이오주의 공화당 의원인 마이크 터너 의원, 트럼프가 외국으로 하는 전화 통화에 대해서 It's not okay 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이 공화당의 트럼프 방어벽은 아직 건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선거에서 불안한 지역 출신 의원들은 자칫하면 자신의 트럼프 지지와 자신의 정치 생명과 바꿔야 될 경우가 올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신복인 로저 스톤의 의회 거짓 증언 유죄 판결이 나왔고 또 뉴욕주 법원이 트럼프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판결을 했고 이런 다른 악재들도 더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양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확연하게 갈린 양극화 현상이 있고 또 공화당의 여전한 지지 방어벽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여론이 있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켄터키 루이지애나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를 했고 또 공화당 내부에서 불안감이 더 증가하고 있고 트럼프의 한쪽 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조짐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양자 사이에서 2020년 선거 전망이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8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에서 총기 난사범이 파티에 난입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4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후 프레즈노에 위치한 한 주택 뒷마당에서 열린 파티에 용의자가 숨어들었습니다. 용의자는 풋볼 경기를 보기 위해 모인 파티 참가자들에게 총기를 난사했고 10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1명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나머지 6명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이 위험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신원 미상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부 인근 서거스 하이스쿨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가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안당국은 일본계 어머니를 둔 총격 사건 용의자 너세니얼 베로우가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총을 난사한 후 자신의 머리를 총으로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16세 여학생과 14세 남학생이 숨졌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국은 용의자가 어떤 동기로 총격을 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단독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루이지애나주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존 벨 에드워즈 현 주지사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에드워즈 주지사는 지난 16일 치러진 주지사 결선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 에디 리스펀 후보를 제치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는 지지율 51.3%로 리스펀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이번 루이지애나 주지사 선거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분위기를 가늠하는 척도로 평가됐습니다. 홍콩의 반정부 시위대의 마지막 보루를 할 수 있는 홍콩 이공대에 현대시간 오늘 오전 경찰이 진입을 개시한 가운데 학교 정문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홍콩 이공대 내에선 밤새 수백 명의 시위자들이 경찰의 화염병과 사제 투석기로 벽돌을 던지며 저항했고 이 경찰 장갑차 한 대가 시위대에 던진 화염병에 맞아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반정부 시위대가 치명적인 무기로 공격을 계속할 경우 실탄을 발사할 수 있다고 경고한 이후여서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 간 전장이 된 홍콩 이공대 교내에 남은 인원이 공식적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언론에 따르면 수백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중 한 명인 피트 부티제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트 시장이 3개월여 남은 아이오와 코커스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열어 미 유권자들의 표심에 가늠할 수 있는 대선 풍향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티제지 시장은 CNN과 아이오와 지역 언론 등이 지난 8일에서 13일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5%로 민주당 주자들 중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같은 조사 결과보다 지지율이 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사우슬룹 지역 고층 아파트에 한밤중에 총탄이 날아들어왔습니다. 어제 새벽 1시경 천대 사우스 스테이 스트리트에 있는 고층 아파트 7층 창문을 통해 총탄이 날아들어왔습니다. 이는 앞쪽 거리에 있는 바에서 싸움을 벌이던 한 남성이 밖에 나와 빌딩을 향해 발사한 총탄이었습니다. 서브웨이 샌드위치 스토어에서 싸움을 하던 22살 남자가 다른 남자를 총으로 쏴 숨지게 했습니다. 어제 새벽 106가에 있는 이 스토어에서 샌드위치를 사고 있던 남성에게
5명에서 6명의 남성들이 접근해 다툼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갱 멤버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어스가 어제 램스에게 17대 7로 졌습니다. 이로써 베어스는 시즌 전적 4승 6패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게임에서 쿼터백 미치 트리빈스키가 힙의 부상을 입고 조기 퇴장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 보이겠고 아침 한때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38도, 밤 최저 31도. 내일도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비나 눈이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32도. 수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가끔 구름 많은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46도, 밤 최저 40도. 목요일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이 50도대로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 보이겠지만 밤부터는 다시 기온이 20도대로 크게 내려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목요일 낮 최고 55도, 밤 최저 28도입니다.